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확실히 부동산 시장은 명암이 엇갈립니다. 각종 규제 카드를 받았던 서울 지역은 정말 주춤하고요. 그 외에 틈새가 조금 보이는 곳이라 치면 일제히 웃음을 짓고 있단 말입니다. 갈수록 부동산 투자 전략 좀 세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가닥을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 맞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략가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부터 빨리 전화를 주세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이 번호도 기억해 주세요. 02-545-7988번 여기로 문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는 동안에요.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벌써 열흘이 흘렀습니다. 과연 빨간 카드를 받은 부동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부동산 대책 이후의 지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간이 이제 꽤 흘러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영향들이 지표로서 확인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나오고 있는지 결과부터 좀 짚어주세요. 그렇죠. 최근 주말만 예를 들더라도요. 이 규제를 피해간 남양주의 새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요. 이 주말에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막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입장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마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기 지역에 묶이다 보니까 이 마포구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방문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규제가 있는 지역과 또 규제를 피해간 지역의 이런 청약 시장에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자체도 약 5분의 1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요, 이 호가를 수억 원 낮추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는 거래 절벽이 어느 정도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어떤 특정 지역은요, 이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요, 이 주민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노원구인데요. 이 노원구는 왜 우리가 투기 지역에 들어갔냐 하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노원구도 특정 아파트, 특정 단지들만 재건축 붐을 타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규제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과 강북도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그 8.11 부동산 대책 이후에요. 금융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추이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요, 기존 거래로 인한 그런 대출이 이어지다가 조금 9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좀 거래가 조금 경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다주택자들을 옥죄이는 그런 효과를 보일 듯 합니다. 또 가장 큰 변수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과연 한국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하느냐, 이 여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은요, 이 금리 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 금융 안정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단순히 부동산 시장 상황만 보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이 지나면서도 이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별반 없을 경우에는 이 새 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박 요구 이런 게 충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이 강력한 대출 규제 그리고 또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이어질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될까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규제가 대책 이후에 한 달 정도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강도가 셌습니다. 좀 고강도 정책이니까 한 달 이상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경제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까지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인상하는 게 어떻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25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좀 천천히 올리면서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금리만 인상된다면 이 하우스 푸어들이 정말 많이 양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조금 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 흐름을 한번 짚어봤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곳도 한번 들여다봐야죠.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이영규 본부장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나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일정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보시죠.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곳 어떻게 전화 주고 계세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곳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신길 센트럴자이를 청약해서 당첨이 돼서 계약을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이 나와서 그게 정책 나오기 전에 막차를 잘 탔다고 하는 지인들도 있고 네. 또 반대로는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꼭지 잡았다고 하는 지인들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거의 뉴타운이 새로 들어오는 거라서 저희는 괜찮다 싶어서 청약을 네. 넣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인기 그래가지고 많았죠. 앞으로 네, 그래서 그쪽 신길 뉴타운 어떨지 궁금해서요. 네, 신길 센트럴자이 최근에 네네. 이거 안 그래도 뭐 모델하우스 뭐 오픈한다고 사람들이 엄청 줄 많이 섰다고 소문 났던데요. 그곳이군요. 예, 맞아요. 소형 평형일까요? 소형 주택이에요? 예, 저는 25평이에요. 작은 걸로. 네네. 돈이 굉장히 셌을 텐데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본부장님 봐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경쟁률이 굉장히 셌는데 어떻게 당첨이 되셨네요. 예, 저희는 특공이어가지고. 아, 특공이셨구나. 네. 어쨌든 뭐 신길 센트럴자이 경쟁률이 뭐 평균이 한 57대 1 나왔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소형 평수는 510몇 대 1이 나온 것도 있어요. 야, 이걸 뚫으셨단 말이죠. 네, 그만큼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는 좋다는 얘기겠죠. 예, 어쨌든 갖고 계셔도 결론적으로 말씀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자, 지도를 통해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신길 뉴타운이 지금 성공적으로 조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자이가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뭐 7구역의 레미안 에스티움은 올해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옆으로 네. 이제 5구역의 SK가 그거보다 좀 전에 한 5월 정도에 또 분양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SK뷰가 보라면 SK뷰는 한 평균이 3, 4대 1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경쟁률이 더 좋았다는 건 입장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더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SK뷰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가가 좀 뭐 착한 분양가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평당 한 뭐 평균이 1,950만 원 정도. 근데 네네. 센트럴자이는 분양가가 2천만 원이 좀 넘었죠. 네, 맞아요. 네, 한 2,050만 원 정도로 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신길 뉴타운이 조성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아이파크라든지 SK뷰 또 센트럴자이 그리고 레미안이 들어와 있고요. 뭐 올해 네. 하반기에도 한 2개 정도 더 분양이 예정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길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의 이미지는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 신길동, 뭐 대림동 해가지고 조금 뭐 중국인도 많다 이런 편견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이전까지 이미지고요. 앞으로 신길 뉴타운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 뭐 기존의 7호선뿐만 아니라 뭐 신림선이라든지 신안산선도 2020년 후에는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제 여의도 옆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여의도에 일하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이 주변으로 찾다 보면은 이 새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이 새 아파트가 눈에 तिर 수밖에 없고 신길 뉴타운에는 앞으로 이 젊은 층의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뭐 당첨받은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네. 이 신길 뉴타운 내 일단 가장 조금 시세를 주도할 만한 아파트는 이 7구역의 레미안 에스티움인데요. 네. 여기가 올해 입주하면서 뭐 분양가가 물론 저렴했지만 현재 25평대 시세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6억 초반이라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7억을 좀 넘어섰어요.
예, 어쨌든 레미안 에스티움은 신길 뉴타운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고 또 사람들이 뭐 세대수도 굉장히 많은 대단지이기 때문에 시세를 주도할 거고요. 이 신길 네. 레미안이 25평대가 7억대가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받으신 센트럴 자이도 그 근접한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론 뭐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그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이거 하나신가요? 예, 이번에 처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더 잘 된 일이고요. 혹시 거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네. 예, 거주하시면서 뭐 처음에 분양받은 금액씩보다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요, 기분 좋은 그런 청약 당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축하드리고요. 이거 기쁨을 만끽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추후에, 감사합니다. 네, 또 추후에 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제가 이제 중계동에요. 예, 롯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이 지금 그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 갖고 있어야 될지. 예, 예. 그 근처에 그 근처에 뭐 경전철이 난다고 하는데 경전철이 나는지요. 예. 화계동 쪽으로. 주변에 교통 호재거리도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거주하지는 않고요. 옆에 투자식을 사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중계동 롯데 아파트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롯데 아파트가 이게 그 뭐 경남 상하랑 같이 있는 그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 예,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7월 24일인가요? 지난달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그럼 매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그때 매수 금액이요? 네. 3억 1,000쯤 줬습니다. 그렇죠. 현재 시세가 한 3억 1천 정도 형성이 돼 있죠. 예. 예, 어차피 뭐 7월에 매수하셨으니까 뭐 다른 주택도 또 있으세요? 아니, 그 옆으로 경전철이 이렇게 하계역적으로 난다고 그래서 네. 그 경전철이 허용이 되는지요? 예. 뭐 경전철 문제는 뭐 이제 철도 사업에서 관련된 얘기고요. 예. 일단 뭐 그 아파트만 갖고 제가 좀 주변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롯데 아파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뭐 위치적으로는 크게 나쁜 아파트가 아닙니다. 예. 하계역도 이용하실 수 있고 주변에 뭐 쇼핑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요? 예, 물론 뭐 중계동 학원가에 따라서 뭐 중계동에 그런 뭐 수요들도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예. 생활 인프라라든지 또 옆에 이제 동부간선도로 있잖아요. 예. 뭐 동부간선도로가 지하 산업 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추진 중에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말씀하신 뭐 경전철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철도 예정은 많이 있어요. 뭐 창동역으로 해서 뭐 KTX라든지 GTX가 뭐 광운대역으로 들어오고 또 뭐 예. 창동역에도 역세권 개발이 들어갈 거고요. 또 예. 밑으로 광운대역 쪽으로 해서도 역세권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런 개발의 호재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자, 조금 문제를 말씀드리면 예. 연차가 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지은 지 거의 한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잖아요. 예, 뭐 89년도에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원구가 요번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매수하신 이후에 이제 규제책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으신데, 그러니까 노원구가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상계동에 있는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뭐 재건축에 예. 대한 효과를 받으면서 투기자들이 많이 몰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계 주공 같은 경우는 뭐 10평대도 막 가격이 2억이 넘어갈 정도로 가격이 단기간에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 밑으로 해서 뭐 중계동이라든지 하계동 쪽은 뭐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것들은 연차가 30년이 다 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오르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지금 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신 건데 앞으로 재건축이 뭐 준비가 되려고 하면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 남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라는 점에서는요, 가격이 크게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주변의 개발, 뭐 광운대라든지 뭐 창동역 개발, 이런 사업들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요, 이 아파트에도 충분한 호재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향후에 뭐 한 2, 3년 지났을 때 뭐 재건축을 위한 뭐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니까 뭐 한 2년 정도, 3년 더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아, 예. 예, 그때 가면서 뭐 재건축 사례 이런 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그때에 맞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님.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부동산 가이드 또 다음 분은 어느 곳이 궁금하실까요? 받으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네, 용산 문배동의 이안 프리미어하고요. 이안 프리미어. 네, 예, 그다음에 송도의 센트럴파크 2차 네. 29평 갖고 있거든요. 문배동은 33평이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오늘 요즘에 뭐 부동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둘 다 전망은 좋다고 어디든지 얘기는 하는데 예. 그게 다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일단 좀 알아보라고 하거든요. 현재 거주는 어디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현재는 용산에 하고 있어요. 용산 여기 그 말씀 예. 주셨던 여기 프리미어, 예, 이안 예, 프리미어 예, 여기 예. 살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용산 이안 프리미어랑 송도 센트럴파크 갖고 계시다고요? 예, 예, 예. 이 두 개 다 주상복합 아닌가요? 예, 둘 다 주상복합. 네, 주상복합만 어떻게 갖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용산 이안 프리미어에서는 계속 거주하실 거죠? 예, 예, 아무래도요. 예, 그럼 뭐 거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일단 그럼 용산 이안 프리미어 조금 설명을 드린 다음에 송도 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그러니까 용산 이안 프리미어가 여기 그 남영역 밑쪽에 있는 거죠. 네. 예, 예. 주상복합인데다가 뭐 이 지역은 워낙 뭐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예, 예.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뭐 주상복합밖에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안 용산 프리미어가 있고 또 밑으로 보더라고 이 상업 지역에는 대부분 다 비슷한 형태의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높이 지을 수 있는 대신에 세대수가 작은 쪽 약점은 있겠죠. 예. 예, 예. 어쨌든 이 주상복합들이 뭐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덜 오르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예. 지금 34평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현재 시세가 한 6억 후반 정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6억 후반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이 밑으로 보면 이편한 세상 단지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랑 주상복합의 차이인데 이 이편한 세상이 이 주변에서는 이렇게 큰 단지가 별로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예. 33평이 여기는 한 9억 선에 달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편한 세랑 비교하면 내가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건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용산이란 곳이 워낙 뭐 개발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지역이잖아요. 예, 예. 뭐 민족공원 사업도 있고 용산역에 뭐 국정무 복합지도 들어올 거고 하는데 예, 예. 저는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1호선이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1호선이 왜 문제냐? 지상으로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민족공원 쪽하고 이 반대쪽은 어떻게 보면 좀 단절된 게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민족공원에 위치한 이 1호선의 반대쪽에 위치한 이쪽 아파트 그 주상복합인데 예, 예. 뭐 같은 형식인데도 평수 대비하면 이쪽이 좀 가격이 더 세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은 충분히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뭐 프리미어를 갖고 계신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제가 볼 땐 조금씩 완만하게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거주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으실 거고 예. 혹시 높은 층에 사시나요? 예, 아니요. 한 10층 정도에 살아요. 뭐 10층이면 뭐 조망권도 굉장히 좋죠. 예, 예. 아니, 예. 조망권이 작은 평수는 그쪽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세요? 어쨌든 예, 뭐 예. 거주하시는데 크게 불편 없이 사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송도를 말씀드리면 예, 예. 이제 센트럴파크가 그 더샵 말씀하시는 거죠? 예, 2차. 예, 더샵 예, 송도 예. 센트럴파크 2차. 예, 어떻게 보면 송도의 중심이 그동안은 센트럴파크 쪽이었습니다. 예, 예. 처음에 조성될 때도 센트럴파크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예, 예. 아파트들이 막 들어왔었는데 물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송도가 가격도 많이 하락하고 뭐 주말에 예. 공원을 가더라도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예. 지금은 또 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이쪽으로 오히려 조금 네. 중심 쪽이 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뭐 국제 뭐 캠퍼스라든지 뭐 아울렛 예, 들어오는 예. 그쪽이 좀 더 사람이 몰리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송도의 큰 문제는 그겁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업무지구가 많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강변 쪽, 이 바다 쪽으로 해서도 업무지구가 대규모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예. 그 업무지구가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 예. 뭐가 들어오겠어요? 또 아파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송도 쪽에는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고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은 막 평당 1,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센트럴파크 더샵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어요? 현재가 한 4억 중반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 4억 선 예, 예. 정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하고 새로 생기는 단지랑 경쟁을 했을 때 예, 여기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은 굳이 일가구 주택 가지고 계실 필요 없이 예, 예, 예. 저라면은 송도에 있는 거는 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결론을 앞으로 이렇게 뭐 내드리겠습니다. 크게 오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예, 업무지구가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예. 대한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공급이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예. 시청자님 여기까지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다음 분 한 분 더 욕심을 한번 내볼게요.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하신지요? 말씀 주세요. 제가 지금 수원에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데요. 예, 예. 예, 지금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매도를 하고서 나가야 될지가 네. 너무 궁금해서요. 네. 그걸 아유.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잘 주셨어요. 수원 어디세요, 시청자님? 예,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이요. 이목동에 장안 힐스테이트요. 장안 힐스테이트. 예, 예. 여기 한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실제 입주해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예. 혹시 몇 평 거주하시나요? 47평이요. 큰 평수가 많이 필요하셨어요? 예. 큰 평수가 필요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현재 네. 시세는 알아보셨어요? 지금은 분양가에 15% 하락한 정도니까요. 뭐라고 그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억은 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네. 그러니까 장안 힐스테이트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뭐 주변에 예, 예. 뭐 성균관대에서 거리도 좀 있고 뭐 네. SK 스카이뷰가 대단지로 들어온 그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평수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예, 예, 주변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거래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47평이 분양가보다 하락을 했는데 이게 네. 과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 네.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원 SK가 더 좀 새 아파트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여기가 한 35평대도 한 4억 중반선이거든요. 네. 근데 장안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47평인데도 뭐 한 4억 중반에서 5억 안 되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네. 예, 이 좋은 시기에도 안 올랐던 가격이 과연 앞으로 안 좋은 시기가 찾아왔는데 오르기는 좀 더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실거주 하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예, 네. 단순한 실거주가 아니라 내 아파트의 가격을 좀 상승을 기대하신다고 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매도하시고 딴 쪽으로 옮기시는 게 맞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매도를 네.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매도가 예. 잘 될지에 대한 걱정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는 편하게 하시겠지만 예, 네. 가격이 오르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제가 좀 안 좋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시청자님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방송 중에 모두 해결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고민하겠습니다. 8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과 함께할게요. 양팔석 대표 정영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두 분과 세 건의 부동산 물건 저희 들여다볼 거거든요. 궁금한 사항들 전화 주세요. 전화번호는 지금부터는요. 02-2077-6355번. 6355번으로 전화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짚고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양팔석 대표님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요 근래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이 새 판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다? 기본입니다. 자, 서울의 미래상이 그 기본 계획에 달려 있는데요. 2030 서울 플랜을 중심으로 한 곳 중에서도 가장 덜 알려진 곳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주변적인 노후화가 돼서 그야말로 개발이 절실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왕십리역을 주변으로 중심으로 한 그 가치 중에서 현재 가장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미래 가치가 높다. 바로 그 지역이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얼마나 매력 있는 곳인지 잠시 후에 우리 함께 확인해요. 자, 이번에는 정영근 이사가 준비하신 곳도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네, 오늘은 좀 어마어마한 지역으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뭐 대책도 나왔지만 요즘에 따라 수익형 매물들,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를 금하고 다른 쪽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문의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용산에 이미 완공돼 있으면서 3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불과역에서는 도보 3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캠프킨 부지 새로 이제 개발 소식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죠. 거기와 또 도보로 약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캠프킨 부지와 용산 민족공원 개발에 밀접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서 매가, 최저가인 매물, 여러분들 최저가인 매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용산에 이미 새로운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강남 3구 중에 가장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될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송파입니다. 송파에 제2롯데타워가 완공이 되면서 방문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 근처에 유동인구 수가 거의 10만 명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업시설들이 부족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방이동 먹자골목 주변이 가장 큰 송파구의 상업지라고 불리는데 여기에 개발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새로 9호선이 뚫리는 쪽에서 도보 1분밖에 안 되는 최고급 아파트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 건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어요. 자, 1번 물건부터 열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저희 용산구로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7월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2층 소개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용산구, 그중에서도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 살펴봅니다. 자, 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사님? 네, 용산은 이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굵직한 호재들도 많고 일단 미군이 이전을 하면서 이 부지 어마어마한 용산의 중앙 부지가 이제 개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본 매물의 위치는 민족공원과의 그 거리가 한정거장, 도보로 땄을 때 약 10분 정도로 가까운 최단거리의 주택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지 바로 앞으로 효창 4구역, 5구역 새로 재개발되는 아파트가 바로 19년도에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생기면 바로 주변에 지역이 모두 땅값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재개발 아파트가 있고 본 지역 원효로 1가도 재개발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유망했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6호선과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을 활용하고 있지만 1호선인 남영역도 활용이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고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용산역까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생활 인프라, 한강로에 있는 개발 시설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좀 내다봐야죠. 개발 호재들 이 지역에 뭐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미군 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여기에 뭐가 채워지냐 하면 문화 그리고 자연 친화 시설들이 굉장히 광활하게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 그 면적 자체가 여의도에 달하는 큰 면적이고요. 서울의 중심이 용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 센트럴파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굉장히 증설되는데 가장 지금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이 한강로 일대입니다. 한강로 1가부터 4가에 이어지는 이 라인에 지금 대기업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바로 올해 말부터 내년에 모든 업무시설들이 오픈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모레퍼시픽 있고요. 그리고 용산 아이파크 앞에 있는 전면 2, 3구역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상가들 그리고 후면에 1800실에 달하는 호텔까지 이 모든 것들이 올해 말 내년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4구역 일반 분양분 나왔었는데 24평 아파트가 14억가량 하자 굉장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가격대로 이 아파트들이 또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용산역세권 전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주변 일대 땅값을 강남 못지않은 큰 폭의 기대 차익을 남길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한강로 일대는 이미 기대 가격치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캠프킨 부지와 민족공원과 가장 가까운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접근도가 높고요. 일단 효창공원 역세권 도보 3분의 매물지가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효창 5구역 아파트죠. 롯데캐슬이 19년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생긴 지역 주변의 지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본 매물지 앞으로 펜스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가라든가 생활 인프라까지 같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숙명여대와 거리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대생 플러스에서 용산역세권에 이제 업무시설들이 오픈을 하게 되면 수많은 직장인 종사자가 나올 거고요. 현재는 전세가가 좀 낮게 깔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불과 2년에서 3년 후만 지나도 전세가가 매매가를 도달하는 그런 현상을 낳을 거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게 7월, 바로 지난달이에요. 한 달이 채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네. 지어졌어요? 본 건물은 두 동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두 동으로 돼 있고 가동, 나동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본 매물지 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게 주목 포인트입니다. 용산은 왜냐하면 역에서 가까운 매물들이 잘 없습니다. 5분 이내에 가까운 매물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 가까운 게 가장 중요한 이 본 매물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12평형으로 돼서 실제 신혼부부들이 들어 살기 좋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산 역세권이라던가 바로 뒤에 후면에 뭐가 있죠? 전자상가가 있죠? 여기도 후에 통합 개발이 될 텐데 이쪽에도 수많은 인구들, 젊은 종사자 인구들이 현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 있고 풀옵션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그 쿡탑 플러스에서 에어컨과 그 세탁기까지 풀옵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만 들어오면 되는 그런 최신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사진을 한번 들여다봤고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용산에 원효로 1가 쪽에 매물을 구하시려면 최소한 3억 분양가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조차 없고요. 지금 현재 땅값이 평당 4,400이 평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새로 구할 때는 3억 이상의 가격대로 구할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없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본 매물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억 6,500이죠. 지금 용산에 이 정도 가격대로 구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세가 지금 현재 좀 낮게 깔리는 거 감안하셨을 때 2억 천 정도 보시고 5,500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의 희귀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월세 활용하실 때도 아직은 낮습니다. 3천 보증금이 월 80 정도 내다볼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업무시설은 올해 말부터 내년에 많이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인구들이 입주를 하면서 2년 뒤면은 전세가 자체가 많이 변화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금이 좁혀진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이미 준공 완료된 건물이고요. 한번 쭉 정보를 훑어봤는데 매수하실 때 우리 시청자분께서 뭘 좀 조심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용산에 민족공원 중심으로 해서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호재만 쫓아서 뭐 원효로 3가라던가 4가 국제업무지구 아직 뭐 가시화도 되지 않았는데 그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수익형 매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황금할 때 젊은 인구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금액대도 작게 투자하고 환금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본 매물 4가지 역세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호선, 1호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6호선까지 다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증대된 원효로 일가에 투자한다면 투자금 작게 운용 계속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점검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궁금하신 질문들은 여기로 주세요. 02-2077-6355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입니다. 2018년 8월 초, 이번 달 초에 준공 완료됐고요. 6층 건물 가운데 3층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양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용두동입니다. 어떤 입지적인 특징에 우리가 주목할까요? 이 지역은 가서 보시면 40, 50년 된 건물들로 그야말로 노후된 건물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철역에서 불과 3분 거리. 앞으로 동북권에서 가장 미래 가치가 출중한 곳, 바로 청량리역 주변에서 청량리 역사에서 불과 걸어서 7, 8분밖에 걸리지 않죠. 이렇게 교통 입지가 좋고 미래성이 뛰어나요. 북쪽에는 경동시장과 한약시장 그리고 청과물시장, 자그마치 6만 명의 종사자가 바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아래쪽에는 마장동과 더불어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그 숨겨져 있는 가치가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은 이미 생활 인프라 잘 갖춰졌죠. 이 서울 사대문 놓고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 지역 서대문 지역이나 마포 지역은 정말 비싼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대문이라도 오른쪽 동쪽 지역의 동대문 지역을 보시면 그야말로 그쪽 지역에 거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커지기 일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은 이미 대학가, 대형 대학병원 그리고 청량리의 가치가 그대로 녹아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청량리 개발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개발 호재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새 판을 짜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앞으로의 그 가치가 더욱 탄탄한 기초를 다지게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서울에 8개의 균형발전 촉진지구 있는 건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시작 단계에 있으면서도 그 폭발력이 그 어느 것보다도 큰 바로 청량리의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이제 시작 단계다. 이 청량리 4구를 위시로 해서 청량리 588번지, 청량리 588로 이끌어지는 곳에 이곳에 65층 높이의 6개 동이 들어서게 되고 동부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요 60층 높이의 4개층이 이제 이미 터파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3, 4년 뒤가 되면은 여기가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이 많은 업무 다중시설들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변 지역에 포진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라는 점이죠. 여기는 단순히 개발 가치만 있으면 제가 추천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는 교통 여건, 집값 땅값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여건이죠. 바로 KTX 올림픽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청량리부터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강릉까지 이것이 바로 올 하반기면 개통을 하죠. 경의중앙선 바로 원주를 거쳐서 제천까지 가게 되죠. 동서고속철도 바로 청량리를 통해서 춘천을 통해서 속초로 가는 이런 다양한 고속철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확보층되고요. 그러면서도 GTX 3개 노선 중에 BC 노선 2개 노선이 이곳 청량리를 경유하거나 종착역이 되고 또 면목 경전철까지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이 지금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런 교통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마지막으로 2030 서울 플랜 바로 동북권의 중심축으로 거듭나는데 7개 7광역 중심이 있죠. 많이 알고 있는 마곡, 상암, 용산, 잠실, 창동 이런 지역들을 뛰어넘는 곳 바로 청량리도 7광역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더욱 그 가치가 증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네, 8월 초에 이미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와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베이 구조죠. 보시면은 풀옵션으로 잘 갖춰져 있고 총 6층 중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 3층이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이 별도로 돼 있고 옵션이 잘 갖춰져 있고 에어컨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남향의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채광이 특히 우수하죠. 여기는 전문 관리 회사가 이거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건물이라도 어떤 회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설에 대한 가치가 더욱 증대되죠. 왜? 앞으로 내가 투자를 했으면 4년 정도 뒤에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시점에 거의 신축과 같은 건물로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더욱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임차 관리까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증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꼼꼼히 좀 분석해드릴게요. 매매 가격부터요, 대표님. 네, 여기는 2억 2,500만 원입니다. 주변의 땅값 대비하면은 정말 싸구나. 서울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이 2억 2,500만 원 정말 만나보기 어렵죠. 우리가 4년 전, 3년 전에 신당동 주변 지역이 이 가격대였죠. 이거보다 이 가격대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3억대 전후죠. 그렇다면 여기 3, 4년 뒤에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현재 이 주변 지역은 이미 많은 재래시장에 수많은 그런 종사자들이 바로 새 집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매매가 2억 2,500인데 전세 1억 9천 내지 2억. 현재 주변 지역이 워낙 낙후돼 있고 오래된 건물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요. 하나하나 바로 한 달 달이 갈수록 전세가 폭등 지역이 예상되는 곳이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 투자를 했을 때 3,500만 원입니다. 묻어두십시오. 그러면 2년 뒤가 되면은 2억 중반,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 내지 2억 3천만 원의 전세가가 되고 또 4년 뒤가 되면 2억 5천만 원 이상의 전세가만 해도 그 정도로 가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되죠. 4년 뒤에 매도 목표는 2억대 후반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월세도 잘 맞춰져요. 왜냐하면 많은 6만 명의 상인 종사자들이 있고 서울 4대문이 바로 전철 세정거장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많은 업무 시설들로 이루어지는 곳에 바로 월세가 충분히 갖춰지는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그러면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5,500만 원, 대출이자 전부 빼고 4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걷어가면서도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가치를 가집니다. 지금 함께 방송하고 계신 분들이 접근할 때 이 물건으로 좀 매수하실까 고민을 하실 때 뭘 염두에 두면 그래도 도움이 될까요? 결정 내리시는데. 주변이 싸냐 현재. 두 번째, 앞으로 여기가 오를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는 방이동으로 함께 가시죠.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2018년도 7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16층으로 지어지는데 그중 13층 볼게요. 매매 금액이 3억 3,1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5,100만 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정영근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방이동입니다. 입지적인 특징 꼽으라고 한다면 뭘 들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상당히 기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송파구에서도 상업지가 이렇게 광활하게 면적이 돼 있으면서 제2롯데타워와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하는데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최고의 입지를 지녔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업 전문 시설들과 그리고 자연 친화 요소가 같이 결합되는 그런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우측으로 보시면 올림픽 공원이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은 제2롯데타워 그리고 방이 목자골목이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도심에 속하는 방이 목자골목은 현재 상업시설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다시 새로이
수익형 매물,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오피스텔이 클러스터로 변모하는 중입니다. 현재 가보면 타워크레인이 올라가 있고 계속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앞으로 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 지역 자체에 조명되는 게 지금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단에 있는 문정 법조타운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수익형 매물들, 소형 주택들의 클러스터 지역은 지가라든가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 그리고 주변에 있는 상권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일대 초중고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송파구 학군 많고 우리나라 그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송파구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수익형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롯데타워 플러스에서 업무시설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사자만 해도 약 3만 명 정도 되고, 유동인구수로 따지면 약 4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의 소형 주택, 거기다가 9호선, 새로운 역세권에서 도보 1분짜리라 거기다가 아파트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매물이야말로 여러분들께는 지금 아니면 차후에는 찾기 어려운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 가치를 따져보는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도 좀 챙겨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게요. 9호선 3단계입니다. 9호선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교통 9호선 라인이 생김으로써 9호선에 걸쳐져 있는 업무타운들을 모두 깨뚫고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송파구의 가장 큰 호재라 하면 제2롯데타워 플러스에서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되겠죠. 국제기록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 종합운동경기장이 약간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 상업시설도 같이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 2030년가량 계속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고요. 삼성동과 더불어 강남구 플러스 송파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호재는 종합운동경기장 역 바로 부근에 있는 국제기록 복합지구로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음 움직이면 바로 제2롯데타워가 되겠죠. 롯데타워가 지금 완공되고 여기에 있는 인구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보다도 더 많은 인구들이 유동인구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 포인트입니다. 주변에 수익형 매물이 굉장히 모자른 편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속천호수 부근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과 더불어 차익을 겸해서 생각을 한다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여기 있는 속천호수 부근이 아니라 바로 있는 새롭게 9호선 라인이 뚫려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상업 생활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께 완연한 호재 플러스 차이까지 거둘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본 매물은 9호선 연장 3단계에 따른 내년 바로 하반기 정도면 여기 생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큰 폭의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가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기록 복합지구와 그리고 제1롯데타워는 이미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인구 집중 효과로 인해서 주변 일대 그리고 올림픽공원까지 결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그리고 관광이 복합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곳 신방위역이고요. 지금 현재도 몽촌토성역과 도보로 약 2분 정도면 8호선과 9호선까지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노선으로 변모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또 여기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정이 된 바로 조합원이 구성이 된 한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공 아파트 5단지도 있고요. 장미 아파트, 미성 아파트 등 재건축을 꿈꿔볼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큰 호재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본 건물은 16층까지 올라갑니다. 아파트로 구분이 되고요. 실제 이제 16평형 아파트고 실제 사용하는 면적 자체는 12평 정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인구들,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딱 살기 좋은 그런 평형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까지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젊은 인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일대 지역 보면은 오피스텔과 소형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독보적으로 최저가인 매물이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은요? 네, 매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주변 일대 오피스텔 보시게 되면은 속천호수 부근에 있는 것들도 9평형 기준으로 할 때 3억 후반에서 4억은 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3억 3,100만 원입니다. 9호선 들어서고 향후 2, 3년만 지나도 충분히 4억 가치는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약 2억 6천에서 8천 정도 2천 갭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5천에서 약 7천 정도 전세 놓고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있는 건물이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 챙겨주시죠. 뭘 볼까요? 네, 주변 일대 오피스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형 아파트에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들 취등록세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금 부분에서도 굉장한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가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살펴봤는데요. 그 간략한 정보 내용이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주세요. 2077-6355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